인생의 모든 색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노년은 아름다움의 휘날레라고 말합니다. 꽃잎의 떨림처럼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순간이며 나이가 들어서야 새롭게 보이는 색깔,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감정들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노년은 얼굴의 주름이 아니라 마음의 풍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삶의 여정에서 품어온 체험들이 담겨져 있으며 더 많은 사랑과 이해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길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물들어가는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년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닥치는 시련의 폭풍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겠지만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이나 재정적 문제, 환경 변화, 사회적 차별 등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불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영향, 사회 문화적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노인 부양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데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널리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80살이 넘어 돌아가신 한 할머니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조촐한 짐을 정리하던 간호사들이 이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 감동을 받은 간호사들이 이 글을 복사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시는 정신건강협회 뉴스지의 크리스마스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감동의 물결은 인터넷에 올려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신 어느 할머니의 글이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런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도 빨리빨리 못한다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저는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모이를 주듯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 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냥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지니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떠올려 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들으시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한동안 먹먹한 마음이 듭니다. 당장 내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온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문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노인 문제를 대표하는 5가지로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들 중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문제입니다. 연금 부족, 의료비 부담 등으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을 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의 변화와 사회적 연결 부족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 문제입니다. 만성질환과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건강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네 번째로 노인 돌봄 문제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차별입니다.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식 부족이 여전히 존재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처 방안으로 첫째, 노인 복지 정책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연금 수준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 증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합니다. 셋째,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적인 건강관리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설 돌봄까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돌봄과 편안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오늘 소개한 편지에서처럼 노인들을 힘들지 않게 돌볼 수 있도록 가족과 간호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원 관계자들에 대한 세심하고도 체계적인 교육과 법규 또한 절실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차별 근절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고 노인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여섯째, 노인 참여와 기회 확대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곱째, 노인 정책 종합적 검토입니다. 현재의 노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니즈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여덟째, 노인들의 의견 수렴입니다.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합니다. 아홉째, 노인 차원 고용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노후 일자리 창출을 증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와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의 연구와 지속적인 시도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아쉬움과 고민이 가득한 노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의 순환에 따라 자연스레 찾아오는 따뜻한 햇살과 같이 빛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이 우리 곁에 공존합니다. 노인들의 지혜로운 미소와 깊은 고요함은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노인들의 노래와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소중한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련과 희열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그들과 함께 나눈 시간은 소중한 보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인들과의 연결은 그저 나이의 차이가 아닌 공감과 존중의 매듭을 이루어갑니다. 더욱이 나의 현재이자 미래인 노년의 삶을 대비하여 노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곁에서 나누는 시간이 노년의 고독을 덜어주고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노인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는 더 따뜻한 사회의 꿈을 키워가며 연륜의 지혜를 배우고 인연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함께 나아가며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지혜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수가 되기를 바랍니다.